오늘은 조선 후기에 가장 빛나는 두 군주, 영조와 정조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그들의 치열한 삶과 개혁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숙종대 이후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거대 붕당이 격렬하게 대립하던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정치판은 사분오열되어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었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붕당 간의 극한 대립을 해결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탕평책, 즉 균형 잡힌 정치를 통해 이 고질적인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자, 상상해 볼까요? 왕이 직접 나서서 더 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라. 오직 능력과 정책으로 승부하라. 라고 외치는 모습이요. 그는 붕당에 관계없이 자신의 개혁 정책에 동의하는 인물들을 과감하게 등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탕평파를 육성하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며 그들의 세력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권력의 핵심이었던 이조 전랑의 인사권을 왕이 장악하면서 붕당이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을 독점하려던 메커니즘을 깨뜨렸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왕권은 크게 강화되었고 오랫동안 조선을 괴롭히던 붕당 간의 대립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영조는 오직 정치 개혁에만 힘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균역법 시행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군대에 가는 대신 내야 했던 군포 때문에 큰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이 군포를 절반으로 줄여주어 백성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신문고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영조의 노력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영조는 탕평 정책을 통해 흔들리던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은 모처럼 정치적 안정과 민생 안정을 이룰 수 있었죠. 이제 바통은 영조의 손자이자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정조에게로 넘어갑니다. 정조는 영조의 탕평책을 이어받으면서도 더욱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방식으로 자신만의 정치를 펼쳐나갔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먼저 왕권을 뒷받침할 인적, 물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규장각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왕실 도서관을 넘어 정조의 정책 자문 기구이자 인재 육성 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 출신 인재들을 과감하게 검서관으로 등용한 것입니다. 당시 서울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관직에 나아가기 어려웠는데 정조는 신분보다는 능력을 중시하여 이들을 발탁했습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인사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또한 정조는 초계문 신제를 실시하여 젊은 관리들을 직접 재교육했습니다. 왕이 직접 스승이 되어 신하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할 친위 세력으로 길러낸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엘리트 특별훈련소 같았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정조는 자신의 이상을 함께할 정조의 사람들을 양성했습니다. 군사적 기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정조는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하여 군사적 권위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왕권 강화의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개혁의 결정체가 바로 수원화성 건설입니다. 정조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 개혁 정치를 완성하기 위한 거점으로 수원화성을 축조했습니다. 수원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도시 계획, 최첨단 건축 기술, 그리고 정조의 민본 사상이 집약된 개혁의 상징이었죠. 자, 여기서 잠깐 정조가 얼마나 백성들과 소통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들을 살펴볼까요? 환호행렬도를 보면 정조가 화성 행차 중
백성들이 행렬 가까이 모여드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격쟁을 통해 소통하는 군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권위적인 왕이 아니라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군주였습니다. 또 다른 그림인 한강주교와 너도는 정조시대의 놀라운 과학기술과 치밀한 기획력을 보여줍니다. 정약용 등의 지휘 아래 배들을 연결하여 한강의 임시다리, 즉 배다리를 건설했습니다. 대규모 행렬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한 이 배다리는 당시 기술력의 정수였습니다. 정조의 개혁 의지가 과학기술 발전과도 맞닿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죠. 이처럼 정조는 규장각을 통한 학문 정치,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개혁 의지를 자신의 정치 철학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뛰어난 능력 덕분에 전국은 안정되었고 조선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정조의 탕평 정치는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간의 갈등을 잠시 억누른 것이었습니다. 붕당 정치의 폐단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던 것이죠. 결국 정조 사후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할 인물이 사라지자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정조시대에 빛나는 개혁이 남긴 아쉬운 그림자였습니다. 영조와 정조 두 군주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균형 잡힌 정치 철학,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개혁을 향한 불굴의 의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오늘은 혼란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나섰던 두 군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역사는 늘 아쉬움을 남깁니다. 평화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혼란이 반복되는 인간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스토리에서는 세도 정치의 시대로 가봅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철수였습니다.